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과 함께하는 화담TV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오늘도 화담TV의 멋진 두 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냉철한 분석가 정홍철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홍철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법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2020년 상반기 토지 보상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담TV는 토지 보상에 관하여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네, 특히 오늘은요, 저희가 여러 지역의 이 상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잖아요. 예. 앞으로도 전국의 모든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화담TV가 계속 쭉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인천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개월도 안 나는 공원 일몰제, 인천 장기 미집행 시설 절차 속도,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오는 7월 공원 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2%에 대해서 실시 계획인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시는 기한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나머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예. 먼저 이제 공원 일몰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원 일몰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공원 일몰제는 일단 공원으로 지정을 해요.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행위 제한에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근데 시에서는 보상도 안 해주고 공원도 안 짓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가 걸렸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라. 이게 불합리하지만 입법적으로 어쨌든 보상 입법을 만들어라. 네. 라고 한 거고, 그에 따라서 맞는 게 2020년 7월까지 네. 미집행한 공원이 있다면 보상을 실시해라. 어... 라고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한 거죠. 2020년 7월까지 보상이 안 된 그 공원들은 네? 지정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그럼 이제 다시 풀리는 거군요. 그렇죠. 공원으로 꼭 있어야 되고 풀리면 안 되는 것들은 지금 빨리 보상을 그쵸. 해야 된다. 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사실요, 오늘 네. 이제 공원 일몰제 네. 이제 막 있었잖아요. 네. 이걸 그 찾아보기 전에 네. 공원 일몰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파트 이야기를 할 때 일조권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막 네, 네. 싸웠다. 네. 내 아파트 앞에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공원이니까 네. 일몰이 중요할 수 있어. 네. 이렇게 공원인데 해가 뜨고 지는 게 잘 보여야지. 일몰을 못 보게 하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아.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죠? 아니요. 여기 상당부분이 그런 생각을 네. 하실 텐데, 네. 공원 일몰이라는 건 결국 공원이 사라진다는 거죠. 공원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공원으로 다시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뭔가 해라. 이런 네. 결론이 되겠죠. 이 오랫동안 민간 사업자가 진행하는 이 도시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정돼서 지지부진했던 공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네. 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보상금 문제도 계속해서 네. 찰팔 미뤄지고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시 재정이 여기 투입이 됐죠. 그런데 공원법 개정을 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 일몰제가 적용이 유예됐거든요. 아, 국공유지가 섞여 있는 사유지랑 섞여 있는 남동구 시른제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는 공원 조성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효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인천시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실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80%가 보존 녹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구분해야 될 게, 공원으로 지정했다. 어떤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했을까요? 대로변에 큰 뭐 토지, 대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라 네. 거의 다 산이고 임야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공원으로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네. 네. 바로 뭘 할 수가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도 일부 토지들은 개발이 가능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원을 지정하는 거는 국립공원도 있고요. 네. 도립공원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시립공원도 있고 네. 군립공원도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지정한 공원들이다 라면은 그 보상은 누가 해야 되냐? 군에서 해야 돼. 네. 아. 그러니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쫓기면서 예산을 어쨌든 확보하고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인천을 떠나서 청주시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 근린공원 가운데 공원으로 유지할 토지의 보상 절차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시는 구룡 2구역의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출입을 공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곳은 지난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된 지역이라고 해요. 예, 지금 이 토지도 마찬가지로 공원 일몰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 빨리 보상을 착수해서 공원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현상은 이제 네. 이번 조사를 거쳐서 뭐 다음 달 초에는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뭐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토지 감정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는 7월부터 뭐 보상 협의를 시작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거는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상 연락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네.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는 기사가 그대로 실려있죠. 그러니까요. 보통 만약에 내가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한참 제한에 걸려서 몇 년 동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제 빨리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건 보상금이에요. 음. 공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 그 활용 못한 공원으로 묶여 있는 땅으로 그대로 보상을 한다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는 공원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충분한 가치를 가진 땅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만큼 또 예산을 잡으려면 되게 그렇죠. 힘들겠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수 그럼 이런 있습니다. 경우에는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한을 그냥 좀 기한이 더 지나서 그렇죠. 그냥 풀려버렸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군요. 네. 그건가요 원하는 네,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시에서 부랴부랴 그치. 그 지역 어떻게든 토지를 좀. 매입하려고 네.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해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 토지 보상이라는 문제가 그 중앙 둘 다 원하는 방향으로 좁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떠나봐야 될 텐데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올해 말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가요. 타 지역의 택지 개발이나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 이유가 공동 사업 시행자 간의 업무 협약을 가장 처음으로 맺은 지역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가운데 뭔가 가장 속도감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말부터 이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남 교산 변호사님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이 하남 교산은 자급형 도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흔히 말하는 이제 도시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족형 도시라고. 자족형 도시. 네. 출퇴근을 하는 베드타운의 기능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형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원주민의 정착률을 굉장히 높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업무 협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약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경기도시공사, 네. LH공사 사장, 하남도시공사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어디에도 토지주가 없어요. 만약에 자족형 도시를 해서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려면 원주민의 얘기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그렇죠. 된다면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좀 들어봐야 할 텐데. 거기에도 기업 그다음에 원주민 모든 대책이들이 다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분들과의 협약이 먼저 선행돼야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그냥 끝난다면은 이건 자족형 도시 슬로건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럼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 하남 교산지구가 우리는 이제 자족성의 어떤 그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크게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자족형 도시를 만들어서 보상을 다시 정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주민들한테는 좋은 가격의 땅을 그쵸. 그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 정착률을 높일 것인데 실제로 보상은 적게 해주고 다시 개발된 땅을 사는 거는 그냥 일반 분양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받고 여기에 정착하는 원주민들은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원주민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터전을 잡고 자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남 미사 신도시가 들어섰죠. 과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몇 %였을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업 시행자들이 뭔가 정착률을 높인다 한다면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말부터 보상을 시작한다면은 네. 특히나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가장 먼저 이 협약을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부디 그 모델이 나쁜 모델이 아니라 좋은 모델로 정착을 해서 다른 그 3기 신도시들도 좀 좋게 잘 정책이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용인시로 가볼 텐데요. 용인시 개발 계획 수립 사전 절차 토지 보상 협의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사용 동의를 이제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전체 면적의 무려 72%에 달하는 198만 제곱미터, 이 토지 소유자 1,320명에게 토지 사용 동의서와 협조 공문 등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용인 구성역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 현지에 가서 저희가 소유자분들을 만나 뵀었어요. 네. 2주 전에 만나 뵙고 실제로 뭐 미팅도 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지지부진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상할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진행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하기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개발지에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 개발한 건 아니고요. 여기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개발 동의가 다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할 건데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정도의 동의율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모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용인시에서 왜 이런 협조 공문을 막 동의 절차를 왜 직접 뭐 하청도 아닌데 이런 걸 하고 있느냐라고 반발도 좀 있더라고요. 네. 시에서는 보통 이런 절차를 법에 본인들이 지자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담TV에서는요, 공원 일몰제부터 시작해서 3기 신도시, 우리 하남 교산지구, 그리고 또 용인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유지은 아나운서랑 함께 네. 하니까 역시 공원 일몰제에 대한 그 신박한 네. 생각. 공원에서 일몰을 보면서 왠지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공원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공원에 누가 나와요? 공원 그런 네.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렇게 토지 보상에 대한 딱딱한 얘기만이 아니라 또 유지은 아나운서가 오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우리 정은철 변호사님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은 일몰제라든지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어떤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실제 보상에 대한 얘기는 다음 이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공원의 어떤 그 일몰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